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문제를 찾는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들, 저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문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법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시를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릴 예시가 기술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 혹은 상업화가 완전히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예시입니다. 과거에 뉴스를 보면서 원산지 둔갑 문제를 종종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산 소고기인데 우리나라 소고기, 즉 한우로 막 속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판매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원산지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자신 있어 하는 생명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소고기를 원산지별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원산지마다의 차이점을 뭔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산지가 다르다는 거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는 거니까 DNA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산지에 따른 DNA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키트화할 수 있다면 원산지 둔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업화가 될 것 같죠. 물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매년 여름철만 되면은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여름철이 되면은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이 바다에 진짜 많아진대요. 그리고 이런 균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2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들이 상처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처가 난 상태로는 바다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감염 경로는 뭐냐면요,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해산물을 완전히 익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완전히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덜 익혀져서 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산물이 균에 감염이 돼 있는지 아닌지 미리 판단을 해서 먹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자기만의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다면, 검출이 된다면 식중독균에 감염이 된 거고, 검출이 안 된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균이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세포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제 앞에 회가 있는데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먹기 전에 제가 젓가락으로 회를 툭툭 건드려가지고 약간 뭐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의 색 변화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먹기 전에 이런 식으로 부패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의 컨셉은 이런 거죠. 식중독균에 감염된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득실득실하게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식중독균들은 자기들만의 특정한 물질들
물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검출하는 거죠. 검출용 종이에는 이 물질과 반응을 해서 색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야 될 거예요. 검출할 물질도 정해야 되고, 어떠한 형태의 반응을 통해서 색 변화를 일으킬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키트화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들려드린 예시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든 내가 잘 아는 나의 강점을 살려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소에 이런 습관이 들어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공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평소에 주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강점은 아마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뭔가 문제를 인지했을 때 생명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사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저는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생명공학이 일반 교양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날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